일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수성제의 날라리 풍이라고 저희들이 한국의 노래인 줄은 모르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반영된 거예요. 지금 이런 노래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인데서 이거 지금 해변에 짱짱 내리쬐 있는데 저희들은 혁명가요를 불러라 하니까 저희들이 혁명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그거 1시간도 아니고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흐르는데 다 저희들도 죽을 정도로 그랬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넌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매주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가. 오늘은요, 지난번 소년단 지도원 출신으로 나오셨던 우리 안선미 씨가 이렇게 함께 또 나오셨는데, 안선미 씨처럼 이렇게 완장차신 분들, 우리 이만가 식구들이 만나면 굉장히 원성도 높고 막 흥분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저는 새로웠거든요.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을 모시죠. 네. 화제의 인물. 여러분들이 보면 와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이름하여 간부 특집 북 완장을 찬 사람들인데요. 북한에는 다양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간부들이 있는지 유현주 씨가 소개해 주시죠. 체제 유지에 목숨 거는 북한은 모든 게 다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만 14세까지 소년단에, 그리고 30세까지는 청년 동맹에 가입하고, 그 이후에 직장인들은 조선직업총동맹, 즉 직맹에 소속돼 간부들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부들만 가입하는 조선민주주의 여성동맹 여맹위원장,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녀회장쯤 되는 분이고요. 또 한 마을을 관리하는 인민반장, 한국으로 치면 동장인 셈이지요. 또 식량을 관리하는 창고장, 돌격대, 군대 간부까지. 북한 간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간부들은 대부분 당에서 결정하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 보니 눈치는 눈치대로 보고 뇌물은 뇌물대로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저 높은 당 간부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나요. 뭐가 타? 북한 주민들이 속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간부 동무들 살살 좀 하시라요. 이상 고운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네. 지금 뭐 중간에 간부 얘기만 나와도 여기 있는 분들 얼굴이 싹 굳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강윤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 기억나는 간부 있어요? 네, 간부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처벌을 할 수가 있고 뭐 감옥에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저희 구대원이 한 명이 김정일 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걸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 버이브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버이브에 쪽지를 막 해서 보냈는데 사단에 갔다가 뭐 군단 검찰까지 올라가가지고 6개월 동안 없어졌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고. 아니 군대 내에 위장사병으로 있는 거예요? 버이브 스파이가 있고 정치부 스파이가 있고 그 3위라는 게 있는데, 그 버이브, 정치부, 참모부가 3위거든요. 서로 이렇게 견제하게 해놨는데 버이브가 제일 무서웠어요. 일반 병사가 자기 군대 뭐든 소원들 감시하면서 그걸 말 한마디 잘못해도 그걸 쪽지에 쏘가지고 이렇게 버이브 창문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유놓으면 막 그걸 받고 막 문제화시키고, 잘 보이면 근데 완전 군범 표현하게 해요. 저처럼 막 약초병으로 써주고 막 무슨 일 있어도 자기네가 다 코버를 쳐줘요. 그래요. 학교에서는 청년 지도원하고 그리고 청년 비서가 제일 무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청년 지도원을 만나기 전에 그 대기 복도에서 오줌을 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지 말라는 게 한 5가지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학교 울타리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삭주의. 이삭주의는 곡식을 걷어간 밭에서 이거 죽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외국에서 사진 찍어가게 되면 우리 뭐 나라의 망신, 곧 장군님의 망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가 쌍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무 이렇게 불러야지, 야 머더리 같은 게 뭐 이렇게 불렀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이에요.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학급에서 모든 그 초급단체 비서나 분단위원장이 서로가 그걸 감시해갖고 그걸 모아가지고 전역 총할 때 그거를 처벌을 받는 거죠. 이만갑 수없이 했지만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처벌받고 맞던 애들이 다 지금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애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굶어서. 예. 윤아 씨도 혹시 간부하면 아버지가 간부였잖아요.
아버지도 간부였어요. 아버지도 못된 일 많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못된 일 하다 보니까 딸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조선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보고 딱 CD 뽑는데 불빛이 나왔대요. 그래서 안전에는 딱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현행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으니까 카바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듯이 그냥 그 안전을 따라서 분주소에 가가지고 한 3시간 잡혀 있었거든요. 나보고 쌀 20kg만 내놓으면 마주 갔다 길더라고요. 근데 난 이제 맞을 생각이 막 끔찍한 거예요. 그 쌀 20kg 우리 엄마 아버지 주고 날 또 얼마나 때리가셔. 어쩌고 재수없이 걸리냐.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너 집에 가고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손잡고 딱 나오는데 분주소 소장 삼촌이 또 완전 우리 아버지하고 완전 절친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오다가 야, 너 여기 왜 와 있니? 그래서 삼촌 제가 뭐 보다가 걸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너 일로 오라 이렇게 가니까 이거 내 조카야. 그러십니까 소장님? 그런 편이야죠. 하면서 꾸벅꾸벅 막 하더니 그 쌀 20kg는 그냥 가라. 하면서 나부터 보지 말라. 딱 풀려나니까 야 이거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딱 CD 돌리면서 집에 왔거든요. 너네 길해봤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요 진짜 힘 있으면 살아남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북한 간부들 정말 궁금한데 군인들의 뭐 식량을 쥐락펴락한 창고장부터 그리고 뭐 공포의 돌격대를 호령한 소대장까지 아주 다양한 분들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그 이름만으로도 북한 주민들 설레게 한다는 쌀밥, 돼지고기, 기름 이 모든 걸 손에 쥐었던 분입니다. 이분만 떴다 하면요. 북한에서 군대 짱 좀 해봤다는 정민호 중대장 박명호 대인님마저 벌벌 떨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 전설의 권력 군대 참부장 출신 최정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설립된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에서 양식피복 서기금 창고장을 했었던 최정호입니다. 창고장처럼 생겼다. 창고장 이렇게 생겼고. 자, 오늘 이제만 날아갑니다에서 실제 북한 군복을 구해서 오늘 최정호 씨에게 한번 입혀봤습니다. 지금 진짜 군복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제가 지금 언뜻 보니까 좀 뭔가 달라서 그래요. 옷이 위에 단추가 3개만 있고 밑에는 없네요. 네. 이거는 장교하고 병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전사 군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 가운데 쪼개져가지고 단추가 달리는 거는 그 장교 군복입니다. 지금 이 옷이 진짜 신발도 이게 북에서 진짜 신는 신발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족이라고 합니다. 지하족. 요렇게. 지금 옆에 보시면 요게 맞아요. 요 디테일 보세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자, 군복 단추도 진짜 군복 단추. 그 모자에 그 쇳덩어리 뭐예요 옆에? 모자 이거 잡아주는 단추. 이거 뜻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위에다 철갑으로 쓰거든요. 이걸 쓰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막 군대에서는 작업할 때 그냥 이거 깔개입니다, 이거. 이거 해서 깔고 또 앉고. 바지 털고 깔고 앉고. 지금 이게 북한군의 평균 머리 사이즈를 기준인데요.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약간의 차이가 있네. 너무 많은 차이인데요. 아니 근데 이름이 정말 길어요. 아까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정치국 노동단련 네, 강습소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장. 한 번만 다시 쭉 해줘보세요. 시작.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장. 그 앞에 김일성 종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안에 이 구조가 설립되었다. 그겁니다.
이거 인사할 때도 그렇게 길게 인사해요? 아니죠. 솔직히 제가 독립임무를 수행한 창고장인데 인사를 할 때 보면 좀 금방 뜹니다. 일반 그 하전사들은 그러니까 말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차례짜서 있는데 우리는 그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때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왜 과연 어떤 창고장이길래 이 창고장이? 그 북한 전 군에서 장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 가오범한 사람들 와서 이 연장을 떼고 영창. 예 영창이나 같은데 노동 단련대 우리나라로 치면 군풍기네. 그러니까 이게 와서 무보수로 정말 그 일하는 곳인데요. 늘 지시만 하고 명령만 주고 하던 분들이 거기 와서 이게 땅을 파고 집을 짓고 농사 짓고 물동량 지고 그 뭐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고 뭐고 없이. 예, 진짜 고위급 그러니까 왕비라면 북한으로 말하면 장령이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가보나? 근데 이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피하지는 못합니다. 인민군대 저는 단련대가 한 서너 개 있어요. 607소, 평안남도 회창군, 거긴 하사관들 가는 데입니다. 606소, 함경남도 왕장. 나는 그게 악명 넣기로 이름 났고 가게 되면 40대, 50대, 60대 그 별 달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신병훈련 때와 똑같은 그보다 더한 노동, 회의, 학습, 차상단련 총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아침 기상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잘 때까지. 지겨워. 그걸 1년간 마치고 오는데 거기서 창고장 자리가 그들은 그 정량 급식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접대 먹어도 말 못해요. 그들. 그래? 다 죄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행보관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도 이 한국군하고 대비를 해서 한번 봤는데 그 행보관님 예. 살림 다 맡아서 하고 예 진짜 잘 보여야 돼요. 이분한테 잘못 보이면 약간 보급 늦게 나가고. 아니 휴전선으로 탈북하신 강현 씨, 북한의 보통 군대에서 창고장은 도대체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위치입니까? 창고장은 김일성 종합대학 뭐 그런 걸 다 제외하고도 어딜 가든지 거의 탑이에요. 이제 탑이라고 볼 수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막 자유임무, 독립임무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휘관네 집 나가서 막 TV 보고 뭐 밥 먹고 뭐 좀 재수 없고 뭐 그만하기에는 창고장 흉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막 경례를 하든 뭘 하든지 흉내낼 사람이 없고요. 사람들의 온성을 사고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창고장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 재산이지만 그 반 이상을 다 자기 재산으로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장들의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 창고장은 창창한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다. 맞는 말이다. 순시령 할 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창고장의 권세는 사단장, 연대장 안 돼요. 군단장 값이에요, 아주. 진짜. 야, 최고겠다,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은 약국 창고장인데 약국에는요 찹쌀, 잎쌀, 기름, 경옥고 비타민 약들로 그 약들 다 창고장 손에 있어요. 그러면 창고장이 이제 명절 되면 그 사택에 불러들여서 닭 잡아 먹이고 아무튼 이 창고장들은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창고장들이 이렇게 보면 강요가 많으니까 좀 재수 없어서요. 재수 없어요. 최종 선생님 약간 뜨끔한 얘기도 있으니까 좀 약간 옛날 얘기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군대 하면 직급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중대장도 발밑에 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중대장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직급도 중대장보다 높은 건가요? 일단은 우리 강습소에 오는 장교들 보면 중대장급이 아니고 높은 급이 있던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날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 중대장이가 저를 지나가는데 야 정오하고 찾더라고요. 이것이 300m 거리입니다. 300m. 아니 제가 그 일반 경비중대에 있을 때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뛰어갔지. 완전 일섭리로 따라가지고 전사 누구 도착했습니다 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요거 건방 떨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완전 장령 그 격리를 하거든요. 그래 왜 하나 슬슬 건너가니까 기단까지 마주 내려와서 손목 잡고 완전히 귀인처럼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중대장 방이라는 게 웬만해 하전사가 들어가기 좀 어렵죠. 그러네. 보고 딱 드리고 가야지. 그냥 중대장이 하니까 길 비켜라 하고 그냥 손잡고 좋아하고 들어가고 저한테 담배까지 보내줘요. 계급으로 치면 일단 병사하고 저기 장교부 차이가 하사관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원래? 낮아도 한참 낮죠. 하사관인 거죠, 하사관. 예, 하사관인데 저 잽도 없는 건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부가 있으니까 예, 그 사람도 저한테 그러니까 엄청 못하고. 네, 무지개 뭐 농담식이지만은 옛날 그 하선 살 때는 저보고 그랬습니다. 하선 살 때는 야 이거 뭐 하고 보지도 않던 중대장이가 중대장이가. 예, 이제는 창고자라는 말도 빼고 이름도 빼고 아 우리 최부장이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급이 낮은데 중대장이 하사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 안 그래도 중대장님 계시니까 실제로 참고장님한테 엄청 잘했어요 막 쩔쩔맸어요? 이게 쩔쩔맸어요 뭐 북한 군대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들으면 참모부가 있고요, 후방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부가 있고 보위부가 있어요. 근데 후방부에 속해 있는 게 문무가 누구냐면 부방부 대대장, 북창고장, 그다음에 양치사모 있고 이 사람은 장교들이야. 그다음에 거기 밑에 군의가 있고 그다음에 창고장이 있는 거예요. 창고장은 하선사예요. 하선사인데 대대 직속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행동을 맡고 비편제야. 어느 순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잘 보인다는 게 제수들이니까 뭐 거기서 셀지는 모르겠지만 대대에서는 안 그래요. 이게 군대다 보니까 정규 군인데 아니 일반 하전사가 중대장한테 아니 오라는데 바지가 생겼고 그러면 혼나죠. 민우 중대장 동지 그 있죠. 내가 사실 반감으로 내가 해가지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 맞아요. 이 체계가 군사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부류가 틀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북한에서 최고급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아, 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중대장 동지 농촌이라면 아니 사실이라고. 사실 맞아요. 동양이니까. 주황이고 이름 자체 부대 자체가 우리는 급수가 높고 그럼. 프라이드 있어 상급 부대. 이 중대장이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질간이 태어나면서 중대 차려. 그렇지. 하면 중대 걔도 가만 까딱 움직이잖아. 어? 중대 앞에 황철 나면 까치둥지 까치둥딱. 걔 딱딱딱딱 와서 까치가 날다가 스톱해요? 아 예. 하늘에서 대동지 중대는 지금 산악 준비 검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대 지휘관 누구? 보고만 해도 하루에 몇 번씩 받아. 창고장이 뭐 인사하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 아니 저 중대장 동지 어디서 군사복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반감은 아니고 이제 분명히 앞서 제가 구분 딱 했습니다. 맞다고 군사 체계 맞으면 대대에서는 창고장이 어디 대대장한테 이거 거수경이 아닙니다. 그럼. 와, 너무 재밌다. 저는 수준이 높은 곳에 있었다고 딱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드 있어 프라이드 저는 최정호 선생님 얘기가 공감이 가요. 그 뭔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면 저쪽에 있는 분들하고 부대 중앙에서 근무했던 사람들하고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본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평생을 대대 참모장에 따로 살았거든요. 네. 김일성 군사대학 저희 아버지가 나온 대학이에요. 네. 자, 그래서 거기서 참고장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가 학교 다니면 아이들도 아버지의 그 군사 계급에 따라서 왕따 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고장 내 아들 이렇게 가면 야, 너 니네 아버지가 참고장 한다. 너 그렇게 센 척하니? 이러면 얘네들이 꼼짝 못하는 게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일단 참모장, 대대장, 정치 지도원한테 꼼짝 못해요. 정치 지도원 건드려서 사상적으로 걸려 들어가면 참고장이고 뭐고 바지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너 정치 지도원 내 아들 앞에서는 입도 끔찍하지 마라. 아무리 내가 모든 부하를 다 갖고 있는 창고장이어도 중대장이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원한테 내가 아까 봤는데 그 창고장가 지하적 두 걸레 빼다가 다마당에다 파는 거 내가 봤죠. 이건 엄연하게 당에서 국가에서 장군님이 병사들한테 준 건데 빼돌리는 거 봤으니까 이렇게 되면 중대장한테 꼼짝도 못해요. 이건 군사 체계가 그렇거든요. 여기에도 또 반문이 있는데 그 제가 군간 동지들을 낮춰본다 해서 좀 열번질 수 있는데 참으시라요. 아니 음악이 앞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좀 더 첨부돼 이야기할 거는 자, 아버님이 군사대에 왔다는데 아마 저도 봤을 수 있어요. 경비중 됐을 때. 아버님이라면 제가 경비중 됐을 때도 그 아버님이 나한테 할 수 없이 빌어야 돼요. 담배도 여가 담배 치고. 왜? 이 학생 생활이라는 게 거기 들어와서 학생들도 생활이 다 있습니다. 평상시도 자유주의를 해야 되는데 경비가 딱 맡고 있는데 그럼 반드시 보초소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나가면 이거 주머니에 여가 담배를 요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바다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평양을 혹시 아시면 평양이라는 게 장군님 계시고 수령 계시는 수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김일성의 명함이 있는 전함이 있는 군사대학. 거기는 사단장, 군단장도 와서 공부해요, 우리 맞아요, 군사대학에. 그래요, 맞아요. 네. 거기는 나와서 출세를 하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군사 체계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 참고장이라는 게 되게 꿀 떨어지는 그런 직책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셨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혹시 무력부 어디 뭐 총정치고 이런데 간부 아니면 그 돈이 좀 있다든가 있어야 되겠는데 저는 중대에 다 아시겠지만은 그 짐승이람 키우고 나다를 보관하는 돈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짐승 책임자가 됐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과정에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창고장을 했던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 그 창고장 자리가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내 어떻게 하나 이기자. 내 우리 양강동 그래도 제2평야인데. 양강도. 네, 그래갖고 내 양강도 본때를 보인다고. 저는 죽긴 얘기 각오하고. 제가 그 상등병을 단 전사가 상장, 그러니까 왕별이 3개죠. 별 3개. 진짜 오빠다 대박이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웬만한 결심 먹지 않고서 못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그 집을? 아는 집도 아닌데. 네. 침대에 누워있는 아바이한테 그냥 보고 딱 때리고. 자, 이거 부총장 동지, 제가 이게 중대 동지들이 믿음과 추천에 의해서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 창고장으로 임명되게 됐다. 네. 가위가 뻥쳤죠? 아, 진짜 낚아주게 그때 한번 철판을 깔았거든요. 그래갖고 부총장 동지 이거 좀 저를 여기에 꼭 되게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답변도 안 듣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밀당을 잘하십니까? 아니, 와, 이 형 미쳤어. 뭐 아니면 도구나 인생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대를 참모분이 차 타시고 그 우리 경비 중대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최종호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배려에 의해서 총정치국 노동단련 강습소 양식피복 서기겸 창고장 하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거기서 그냥 저는 막 그 하늘이 뜨가는 보고를 했거든요. 손을 올리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복무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래 뜯어먹었네.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다가 말고 방에 들어와서 격리하고 이러고 왜 나가는데 해줬을까? 도와줬다고요? 배짱이 담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일부 총장 동지 그 1992년도에 우리 열병식 나갔을 때 제가 실제 연락병을 했거든요. 아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나가서 이 다리도 주물어서 마사지도 해줬고 기억에 남는 일을 하셨구나. 남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배짱불에 들어갔어요. 생뚱맞게 난생 처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지. 잠깐의 스쳤던 인연을 그냥 잡아버리신 거죠.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창고장이 정확하게 어떤 걸 관리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네. 예. 그 앞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피복, 서기겸 창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다 하게 되면 쌀로부터 그 기름, 간장, 된장, 뭐 까나리, 뭐 그다음 부식물, 미역 일단은 그 등등 많습니다. 네네네. 네, 많은데 솔직히 그 쌀 다루는 사람이 쌀을 그 재고 라인 깐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왜 저도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법으로 도덕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 도덕질하느라고. 당당하다. 이게 보면 그걸
우리 군사복무 하신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 쌀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강습생들이 인연이 적게 들어오면 저한테 좀 불리하고 많이 들어오면 엄청 좋거든요. 정답이야. 규정량이가 660g이다 하면 60은 떼고 600만 출고해 주는 겁니다. 제가 쌀을. 그럼 이 60g에 한해서 인연이 많으면 뭐 6kg, 60kg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뭐 쌀밥에 고깃국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저 위력 씨는 한 맺혔거든요. 그거 못 먹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뭐 이렇게 빼돌리는 것도 많이 하셨지만 쌀밥에 고깃국은 또 원 없이 드셨겠어요? 아, 원이 아니고 저는 돼지고기도 뭐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쌀밥이다 하면 남들이 그 제가 조절한 쌀을 보면 잡곡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먹는 밥에는 잡곡밥이 섞이지만 제 밥은 그 대자보다 더 그냥 윤기 나고 광택이 나고 따끈한 밥을 먹거든요. 왜? 우리 저보다 다 이상이지만은 잘 보여야 기름 한 병이든 된장 한 숟가락이든 쌀 1kg든 받아 가져야 되니까. 그렇지. 소장 말보다 솔직히 제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렇지. 아니 그럼 혹시 위력 씨는 이 말씀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어때요? 악에 바쳐요. 악에 바쳐요. 네, 그래 악에 바치죠. 아,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세계이긴 하지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소원이 다갈을 배부르게 먹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그림처럼 뭐 다갈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사진에 교과서에 있는 것만 보다가 저거를 내가 한번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올까 가요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이제 뭐 쌀밥에 고기국을 드셨다고 하니까 아 정말 너무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고아원에도 가면 창고장이 지주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본가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학교에서 일단 조절하거든요. 그럼 창고장한테 인수해요. 그럼 창고장이 조절해요. 그럼 창고장은 식당 고모들한테 넘겨요. 식량을. 그럼 식당 고모들은 또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조절해요. 거기서. 그러면 배식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또 조절해요. 근데 우리한테 차려지는 게 공기가 들어간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칼판으로 너무 때려가지고 이렇게 후 불게 되면 이렇게 쑥 날아가요. 그렇지. 세상에. 너무 칼질해갖고 이렇게 보피를 잃어갖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기가 차죠. 사실 근데 쌀이 한 톨도 좀 아쉬운 북한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대체 북한 간부들의 비리가 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뭐 예상이 안 되네요. 저 창고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원래 그 군부대 그 단위대로 중대마다 너무 비리가 심하니까 쌀 창고에서 그 후방부에서 보름치씩 쌀 출고를 했는데 하루 1일 출고가 됐어요. 너무 비리를 하니까 1일 한 끼분씩 막 출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관장들이 그 쌀을 받아다가 이제 말한 것처럼 이걸 따로 조절해갖고 개인집에 망집에 갖다 놓고 여군들도 이거로 제대 준비하는 거예요. 제대 준비. 하다못해 창고에 있는 식기, 숟가락, 무슨 비옷, 백포 싹 다 그 망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여명위원장네 집처럼 망집에 갖다 놓고 이 여명위원장이 이걸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제대되면 배낭에다 이제 돈을 들고 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이만갑에도 북한에 계셨을 때 군인 출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적으로 창고장한테 막 뭔가를 부탁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많죠. 많은데 북한 간부들이 나름대로 뭘 해먹는 부분에서 상당히 똑똑해요. 까딱 하면 끄떡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집에 친척 누나가 왔어요. 쌀 얻으러 왔어요. 왜 민간인들이 군인 가족 집에 많이 얻으러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집사람은 안 준다고 집에 쌀을 절대로. 그러면 나도 또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창고장한테 부탁 안 해요. 절대로 중대장이 주제비 없는 거고 그건 창고장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에 가게 되면 그 저 웃방 거기 보기면 근데 서류 하나 놓고 한 거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 하면 우리 창고장 우리 집에 보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창고장 들고 하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빠르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이제 쌀 한 마대 가져오겠습니다. 창고장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그러면 7시부터 8시 사이에 뭐 집 비우지 마십시오.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뭐 그냥 마당에만 놔. 내가 저 풍산개 앞에 있는 거 뒤에다 내놓을게. 그렇지. 마당에다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시체에 뽁 담은 끝인 거예요. 그래야지. 창고장도 어디 가서 아줌마들 말 듣고 어디 쌀 한 대로 야 누가 이따 짓 하나 이렇게 해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다 그렇게 해요. 그래, 창고장이랑 중대장이 짜고 치면 모르지. 아니 창고장도 근데 그 복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급이 되는 거예요? 더 위로?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장교가 일반 하전사들이 생각 못하는 기본 위치에 서 있는 군관들을 알아가지고 인맥이 생기는구나. 네, 장고장이라는 게 솔직히 한 3년 하면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사관을 하다 나니까 그 생활도 지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발전하든 제대되든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지겨우니까 저는 빨리 진짜 제대돼야 돼서 그 군대는 입당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인맥으로 해서 당원 등록이라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해서 입당을 먼저 했고 그다음 대학 추천이 와가지고 네, 군대 그 의탁 예, 의탁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 의탁을 받아가지고 양강도 해산농림대학 그 5년제를 졸업하고 최고의 대학이지. 이제는 발전의 길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보이부 이걸 말하면 국정원이죠. 네, 보이부를 들어가려고 그냥 다 신원 확인까지 다 한 그 당시 그 존경하는 친형님께서 대한민국 탈북길에 들어서는 동안에 저는 아웃됐습니다. 정말 형 때문에 저는 가진 고생 다 했습니다. 저는 원래 지금 나이에 이 주름살이 안 생겨요. 근데 그 고생하던 예, 그것 때문에 울음도 많아졌고 예, 웃음도 많아지다 나니까 얘기가 좀 웃을 때 좀 이상한데 예, 예쁘게 봐주십시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네, 저는 지금 창고장 하시죠? 창고장 아니고 저는 여기서 혹시 다 아실 겁니다. 자유북한 방송국에서 김정민 대표? 예, 국장 사업 맡아보고 있습니다. 계속 간부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다음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 돌격대 완장을 차셨던 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위력 씨가 돌격대 출신이잖아요. 위력 씨 돌격대에서 얼마나 생활하셨죠? 저는 한 3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많이 네. 했다. 3년 반 힘들었죠? 뭐 최악의 기억이죠. 또 그러고 잊고 싶은 기억이고. 하루가 뭡니까? 1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그런 노동지역, 그 돌격대에서 무려 10년이나 버틴 것도 모자라서 소대장까지 오른 그런 분입니다. 야. 이분이 심지어 남자도 아니고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서 아들 김정은까지 사로잡은 2인자 최룡에도 만난 적이 있다는 여장부. 진짜? 우리 최선희 씨 소개합니다. 최선희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 청년 돌격대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해온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군대도 아니고 저는 소대장이라는 그 명칭이 좀 낯선데 그 돌격대에서 소대장은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요? 제일 피하고 싶은 존재, 또 제일 피해서는 또 안 될 존재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하고 똑같아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다 똑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소대장이 기본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 분담과 쉬운 일, 힘든 일을 소대장이 직접 주기 때문에 대원들한테는 소대장이 제일 처음으로 다가서는 지휘관이죠. 위력 씨가 소대장을 만나신 거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자 소대장님이라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몇 년도에 돌격대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자 소대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있다고 해도 거의 이례적으로 국소수에 하거든요. 지금은 일을 할 때 여자 소대는 특혜를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아 뭐 이런 걸로 섞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소대라게 되면 거의 없어요. 야, 이게 허란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여자가 소대장암이 한다는 거는 북한은 남자 여자 딸로 없이 일 시킨단 말입니다. 돌격대 보면 여자들도 한마지라고 정대지라고 이러는데 남자들과 똑같이 삽질하고 맞들이지가 하는데 거기서 여자로 소대장이 했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거는. 지금 얘기 공감하세요? 네, 참전에서부터 해산까지 나가는 철도 정기화 공사와 함께 해산 만포 철도 정기화 공사를 해서 10년 동안 복무를 했는데요. 대단하다. 거기에서 제가 서대장 사업까지 하면서 서대장은 사료청 사업을까지 개발하며 생활청화나 뭐 이런 회의 사업에서 지역을 합니다. 한 소대에 몇 명이 있어요? 한 개 대대에 4개, 3개 중대, 한 개 중대에 3개 서대를 나가고요. 남자 한 2개 서대, 여자 1개 서대. 근데 여자 1개 서대는 저희 인원이 62명입니다. 62명입니다. 오, 진짜 정확한 분이시구나. 저희 대원들도 아마 다 같았습니다. 저 새벽 나가게 되면은 간날 첫날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 나갔다가 저녁에 새벽에 또 2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을 2시간 자는데 맙소사. 참 힘들고 철기를 넣느라면 전기기관차가 떼야 하는 것만큼 전기선을 놔야 되는데 그 전적구멍을 파야 되는데 길이가 180에서 너비 80입니다. 그하고 깊이가 2m인데요. 그 2m를 파는 게 그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움직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삽자루나 꺾갱이 긴 것도 아니고 다 짤막짤막 60씩 요만합니다. 하루에 그거 정신없이 파야 된다는 목표가 있거든요. 4개씩. 3개 아니면 4개. 그걸 정신없이 파는데 모든 다 사람 인력으로 꺾갱이를 띠지고 나서 요만큼 나오면 훅을 파려는데 그냥 얼리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을 헐레다 벌써 없이. 그렇게 해서 쫙 파서 2m를 파게 되면은 나오는 게 또 걱정입니다. 2m니까. 1m니까 키가 모자라요, 저는. 아이고,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제 설러라든가 이렇게 돌아보는 분이 한 명 순찰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하면 저거 다 했다고 뭐 모래를 뿌리다든가 신호를 주면은 그분이 이제 들여다보고 했어? 네 하면은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면은 제가 이제 다음 구덩이를 가서 사람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일은 저희들이 야간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돌격된 것만큼 저희들이 이제 야간 작업을 들어가는데 야간 작업은 다음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통나무를 매서 올라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각자들을 매서 날라야 된다든가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이제 일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힘드니까 어깨가 막 꺾여지고 막 이런 거를 이제 그 모닥이를 막 딛고 다니면 다리가 이제 하고서 딱 보면은 이 모닥이를 빡 디디고 있어. 이 모닥이를 빡 디디고 있어. 모닥이가 뭐야? 못. 밤이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전기가 드문드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들 딱 디디면은 남자가 벌써 둘이 따라와요. 둘이 오게 되면은 한 명이 발을 잡고 한 명은 이렇게 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 딱 이렇게 이제 못을 빼려고? 네, 아니 못은 이미 뽑아져 있지만 그 쇠독. 독이 있기 때문에 그거 쇠독을 뽑느라고 그걸 발을 때려요? 네, 발을 정신없이 때리면 거기 때려요. 그럼 아파서 앙앙 소리치다가 거기 아픈 거를 나사주고 열물까지 쫙 빠져요. 아프니까 뼈가 부서지지 않아요? 느낌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되는 방법이야 이게? 말도 안 돼. 그 힘든 돌격대에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소대장까지 올라가셨어요? 실은 누구나 그 소대장 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자기 육체도 힘든데 남의 것도 이렇게 좀 봐줘야 되고 소대장인 것만큼 이렇게 사업 관계도 봐야 되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모두가 추천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소대장 되면은 그래도 좀 편하지 않아요? 돌격대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힘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이 힘드니까 이제 제가 소대장 사업을 할 때인데 딱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중대장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일 끝나서 철수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은 애들이 이불에 누워서 울어요. 우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생활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겨야겠기 때문에 이제 애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야, 우는 게 누구야? 야, 우는 게 누구야? 일어서. 왜 울어? 뭐 때문에? 다 같이 힘든 거야. 일어서. 하게 되면 우는 사람들은 일어나요. 보게 되면은 다 어린 대원들입니다. 남자들 허실에 가서 빨래 몇 개를 들고 오거든요. 제일 어린 아이들 걸로 이렇게 들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우는 아이들인데 줘요. 주면 야, 이거 들고 가. 들고 나가서 압록강을 나가든 저거 강가에 나가든 가서 세탁을 해라. 나가. 하게 되면 꿀꺽꿀꺽거리면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서 세탁을 하겠습니까? 그냥 우는 겁니다, 애들이. 불닭이 보내고 나면은 진짜 저도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러지만은 이제 어느 만한 시간이 흐르면 애들이 이제 그 빨래를 안고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그때는 울음들이 다 굳혀져 있는 상황이라 제가 다 울었어? 네, 하게 되면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울지 말고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보내고 소리. 서대장을 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내가 힘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베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돼서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한테 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대해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소대장이 돼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돌격대 생활을 하고 보면은 힘들었던 시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북부 철길이라 영하 35도에서 40도를 얼어내리는 곳이고 백두산 밑이라 제일 추운 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은 서대가 다 같이 산이가 해발이 높기 때문에 산이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같이 가서 해야 되거든요. 나무를 다 해서 딱 모아놓고 나무를 다 집결해놓고 인원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무를 내리 떨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나무 통만 해도 80입니다. 제일 밑둥아리 나무라 80에서 2m짜리인데 이걸 떨구면 저희들이 전 중대가 철수하거든요. 그래서 발을 탁 차고 나무를 떨궜는데 옆에 있던 한 대원이 이러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가다가 저 삼수 발전소 화장실이 저기 하나 가운데에 있는데 저걸 치면 어떻게 될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왜 하나산에서 입 다물고 하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 나무가 쫙 내려가다가 바위에 붙어서 나무가 휙 돌아서 진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네, 진짜. 진짜 그 방향, 진짜 거짓말을 그 방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 나무 그대로 그걸 화장실을 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화장실을 밀고 나간 동시에 그 무엇인가 휙 날아가는데 10%는 사람이다. 우리는 저리 알아챈 거지. 사람이다, 저거는. 함수발전소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거기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 사고가 끝이 없군. 예.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위력 씨도 이제 돌격대 생활을 했으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혹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평양시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니까 추락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1층에서부터 15층까지 인력으로 모든 그 자재를 올려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자재 싣고 나가다가 전기가 멈추게 되면 거기에 24시간 동안 갇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들 수 있는 거는 자재를 들고 다 올리는 거예요. 물량을 쥐고 올라갈 때 올려막이 쉬울 것 같아요? 내리막이 쉬울 것 같아요? 내리막이 더 힘들어요. 네. 내리막은 뭐 가지고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남은 자재 같은 것도 내리고 올 때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토박 이렇게 찝으면서 올라가면 그 소가 이렇게 산 올라갈 때 발끝을 세워갖고 딱딱 찝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처럼 찝으면 올라가면 사고는 안 나요. 꽉 잡게 되면.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떨려요. 그러다 그걸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탁 미끄러지게 되면 거기 줄 한 20명, 40명 이렇게 줄 계단 따라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만 굴러지게 되면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정하다. 그럴 때 뭐 사고 날 때가 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하마를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17살 때 그 2살인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30분 하고 여자가 한 10분 하고 이렇게 교대절로 했었는데 하마질을 하던 애가 정대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냥 노래라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누나가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돼.
작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서 지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못 부르고 엄마, 엄마 이런 거 치더라고요. 우는 거네. 못 들은 척 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났어요. 돌격대 간부라는 건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니네요. 실은 그렇습니다. 돌격대 생활이라고 뭐 다 희한한 건 아니고 특히 서대장들은 자기 사업도 하면서 직원들 이렇게 대원들 생활도 봐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아픈 거 힘든 것도 느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그 너무 고생스러우신 거 진짜 잘 알겠는데 좀 신기했던 게 최룡희 씨를 거기서 좀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분노공감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위원장인 최룡희 동지. 4월이 본명절을 떳떳이 맞이한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전속 인사를 보냅니다. 그거는 어쩌다 만나시게 되신 건지. 저희들이 일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수성제 날라리 풍이라고 저희들이 한국의 노래인 줄은 모르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와요? 그때가 백두산 청년 돌격대 총책임자가 최영희였습니다. 그때 30대 그때였는데요. 아, 옛날에 보신 거구나. 네. 최영희 위원장을 보는 순간 저희들이 저게 최영희 위원장인가? 아,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체격이 좋고 탱탱한데 얼굴이 기름기 달아서 반짝반짝해요. 얼만큼 얼굴들이. 많은 걸 그래서, 먹었겠어. 거기에다가 또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꿈높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힐도 신었네. 네. 꿈높은 신발까지 딱 신고 나와가지고 헉 하고 앉아가지고 최영희가 딱 앞에 나오더니만 저희들 보고 자, 이게 백두산 청년 돌격대 우리 그러니까 3여단 3중대에서 지금 이런 노래들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특히 우리 청소년들인데서 이거 지금 당에서 이거 바라지 않는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는데 그게 해변에 짱짱 내리쬐 있는데 저희들은 혁명아이를 불러라 하니까 저희들이 혁명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그거 1시간도 아니고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흐르는데 더우니까 이제 일사병에 걸려서 막 쓰러지네. 노래를 3시간씩이나 불렀어요? 혁명가를? 네. 와. 그래서 막 아이들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는데 그걸 쓰러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남자들이 들어다가 압력강물에다가 앉혀놓던지 눕혀놓던지 해요. 그러면 압력강물이 차고 이렇게 흐르니까 차니까 거기겠다 하면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들도 죽을 정도는 아니지.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데 넌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그하고 노래를 다 부르고 났는데 그다음에 그만하면 뭐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네. 제 생각에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격대 서대장답게 지금 아직 어떻게 적응을 잘하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를 들어서고 있지만은 아직 크게 3년밖에 안 됐어요? 네. 사회를 알아가는데 내가 조금 더 늘어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비록 청소 작업을 하고 그러세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아직 그냥 앞으로도 힘차게 나갈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간부는요, 무려 1000여 명의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렸던 분입니다. 여자 셋만 모여도 접시가 깨진다는데 잘 나가는 사모님들의 숨통을 트려진 북한 여자 최고의 권력 여맹위원장 안선미 씨입니다.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남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북한은 여성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여명생활, 집에서 놀면 여명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맡은 구에는 여명은 한 1000명 정도가 였어요. 12개 가드에 12개 부문이에요. 제가 정치대학 졸업하고 소년단 지도는 했지 않아요.
그 밑바탕이 있으니까 그렇죠. 역시 여맹위원장도 정치 일꾼이기 때문에 이래서 정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부대를 한번 거느렸어요 또.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 원망받을 일 많이 하셨는데요? 아, 예. 그렇게 했어요. 정말 20대에는 정말 어린 애들과 또 원망받을 일은 많이 했고, 한 20년간 여맹위원장 하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높지요, 뭐. 그 당이 나한테다 준 과업이잖아요. 나를 일꾼으로 예, 키워준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수령님을 정치사상 속으로 옹호하지 않고 받들지 않으면 나쁜 여자지 않아. 나쁜 여자지 않아. 나쁜 여자. 미움자는 진짜 대상이었어요, 제가. 예. 완전 1호 대상. 그 여맹원들하고 같이 있어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여맹위원장을 뒤에서 얼마나 방아 찌른지 몰라요. 입방아를 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못됐고 요만한 꼬락지 잡아가지고 막 사상투쟁하고 비판서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집에 김정혜라는 엄마가 살아요.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뚜개질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맹위원장 있지 않소?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조그만 일 가지고 계속 밤새껏 집에 안 가고 계속 말하니까 이 사람이 큰 바가지다가 강냉이 옥수수를 한 바가지 퍼줬대요. 이거 가지고 제발 가라고. 그랬더니 그 바가지를 들고야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맹위원장 그 사람이라는 건 올빠시라 그래요. 막 올빠시. 아주 못된 여자라 그러고 여맹위원장들은 정말 당원 2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조직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세요. 아니 안선미 선생님, 네. 권력이 어느 정도길래? 예, 권력이란 게 간부로 등용되지 않았어요. 비서처 발령받은 간부기 때문에 신임장이 있어요. 난 공민증과 함께 신임장이 유급일 그런 게 있거든요. 출장을 가도 철도에서 다 신분증 검열을 할 때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해요. 대단한 그렇게 좀 큰 권력이 세요. 그러다 나니까 간부 가족 아내들이나 외아버지 사장 아내들도 그거 다 관계없어요. 어쨌든 여맹위원장이 이 손안에 있으니까 정말 깜짝 못하죠. 부잣집 사모님도 여맹위원장한테는 깨갱? 부잣집 사모님도 그다음에 돈 많은 이 무슨 직위 높은 남편이 사모님도 그건 안 되죠. 뭐 다. 혼내신 적 있으세요? 혼내지 않고 헛거에 돈 많아 보이겠어. 아니 뭐 또 쌀 몇 킬로 받으시고 또 그 좀 봐줬겠지. 어떻게 충실성은 쌀 몇 킬로 하고 바꾸겠어요. 역시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뇌물은 받지 않고 이 잘 사는 사모들, 그다음에 남편이 직위 높은 이런 여맹원들을 핵심 맹원을 등록해가지고 그들은 데서 좀 빨아내요. 빨아내서 뇌물이요. 그게 뇌물이죠. 뇌물 아니야. 빨아내는 거. 그게 뇌물. 맞아요. 뇌물 빨아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란 한 뒤끝에 예? 그래도 또 욕 먹은 그 여맹원들 너도 좀 온나라. 어찌겠니 욕도 많이 먹었는데 먹어라. 뭐야. 포용 정치하는 거야. 시컷 빼고. 우리 그래도 존경하는 김정숙 어머님을 따라 배우는 운동을 하자니까 이런데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찌 가정도 혁명화하고 나라에도 충신이 되고 좀 정치생활 잘하자. 좀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안선미 선생님은 하나도 나를 위해서 가져간 거는 쌀 한 톨도 없으신 거네요. 잘 살았어요. 어떻게 신임이 있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신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힘이 있지요 뭐. 그러니까 잘 살기 때 먹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조직에서는 생활총화라는 걸 늘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맹에서도 생활총화를 합니까? 그렇죠. 아유, 당연하지. 생활총화 빼면 생활총화는 여맹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스님 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거 왜곡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해요. 다 이러다 나니까 주생활청화, 월생활청화, 그다음에 저는 이제 1000명이 되는 여맹원들을 분기에 한 번씩 연구실에다가 이거 회의를 조직해요. 그래놓고 이제 분기에서 그 분기에 한 번씩 사상투쟁에
안건을 부모님장들에게 줘요. 그 1000명이 다 모일 적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결함이 많은 사람 딱 훌륭하죠. 예. 그 사람만 돼서 하나 딱 일어나게 해서. 아 그렇죠. 그래서 맙소사. 적세로 찬 여맹원을 데리고 왔어요. 무대에 얼레시워놓고 보란 이미 듯이 감옥인데. 그랬어요. 그 투쟁하는데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당일상 책의 항림이 10대 원칙에 군가에서 놓고 볼 때 너무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아웃사이더. 총살하자. 그다음에 교환 보내자. 너무한다. 수방시키자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조직했으면 그게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는 다 우려된 인간이니까 여맹원들이 말을 따라야죠. 재판을 해야지 왜 그걸 여맹이죠? 너네들은 이거 보고 저 동무 이 현상을 보고 너네는 결함으로 다시 나타나면 안 되겠다 해서 정말 투쟁을 하죠. 긍정감안거양하지. 긍정감안거양 맞아. 여맹원이었던 분들 계세요? 북한에서? 주부. 아니 송주가 어머니. 네. 지금 여기 안선미 씨 대단한 분이네 그러면. 대단합니다. 나는 이 내명위원장이라면 정말 뭐랄까 나도 그 너무나도 가슴 아픈 원소에 너무 많아서 막 진짜 치를 떨 정도로 나도 매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이 사람들 입 하나에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명위원장들이. 저도 내명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내명위원장하고 한 번 제가 대판 싸움 붙어서 막 우사라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역시 있어요. 우리 송주가. 충성인 오래 모임을 하는데 한국은 북이랑 다 여기다는 북 주머니 딱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게 없이 빨간 끈으로 다 북도 빨간 끈을 다 맨다. 그거 항상 메고 안니를 뒤에다 얻고 그거 계속 충성인 오래 모임 다니는 게 허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통 무거우니까 생각 없이 앉았다가 참 복잡하나다. 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올겨리 나갔다 막 근데 옆에서 그걸 뭐 딱 듣고서 내명연진다 고발했단 말이다. 그날 저녁부터 지금 생활 청와대 하는 거 사상무장 투쟁이란 거 했단 말입니다. 그래 나를 하나 놓고 지금 나를 그 원탁에다 지금 지어놓고 그 다음부터 지금 허상 비판 들어가는데 야 중실성이 부족하다는지 수련님에 대한 중실성이 잘로 되고 척도로 재면 뭐 몇 센치라 막 진짜 너무 처참하게 한다. 그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계속 안 돼도. 그러니까 밤 1시까지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오후에 한 5시 조금 지나서 시작한 게. 오직 그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거 어느 갔나 내를 이거 고발했을까. 이거 내가 오늘 죽인다. 계속 그 생각밖에 없다면 너무 악이 나니까. 내 명예자께 해봐야 될 거. 어느 갔나 나를 여기다 밀고 했나. 왜 허튼 사니까 우자로 들었다면 앉았던 우자 일어나서 우자로 딱 들었다면 아니 어머니 참으라고 막 그다음에는 내 명예자 그거 보니까 악이 나니까 노갈라는 안 된다 하더니 보안서에다 신고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완전 이거. 내 명예자에서 나를 지금 주라 하죠. 지금 넌 거기서 저 혼나야 된다는 게 우리 어머니가 와서 제발 사정 해설이 거기서 풀려나왔습니다. 아니 강유 씨가 여맹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몇몇 푹푹 터지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하세요? 그게 내 그렇다고 수련님이 믿거나 조국이 미워서 한 소리는 아니고 올겨를 너무 힘든 말을 그렇게 토기하는데 옆에서 그걸 뭐 딱 듣고서 저는 여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맹 조직하면 저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그 밥 다 하고 네. 할 게 없어가지고 모여서 뭐 오늘은 이 사람 잡고 내일은 저 사람 잡고 하는 수다 모임인 줄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그 앞에서 이렇게 의자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여맹원이 있었습니까? 어때도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역시 위원장.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해요. 안 돼요. 인상이 맑아지신 거죠? 좀 밝아지신 거죠? 한국 와서 우리나라로. 그러죠. 내가 일단은 간부다 하면 정말 눈도 덕기 눈 딱 하고 정장 입고 옛날에 어떤 표정이었어요? 옛날에 여맹 막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북한이 그 나쁜 와 대박. 어떻게 북한이 그 나쁜. 야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하시고 이런 거 하시고 예. 이제 내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인생을 바꿨지 않아요. 360도를 바꿨는데 내가 뭐 바뀌는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내 나이도 18살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춤도 추고 말이야. 다시 여맹 표정. 레슨. 다른 사람이 아까 전에 김정숙 어머니 따라 배우기 운동이란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어떤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기 북한에서 내명원들이 항상 말하는 게 김정숙 어머님을 따라 배우는 게 김일성이 아내입니다. 그 김정숙이가 그러니까 아내인데 김정숙이가 항일무장 수행 시기에 그 외놈들과 싸울 때
전투를 하는데 대원들이 지금 작식을 맡아서 막 죽을 끓이는데 또 전투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가마를 돋으면 대원들이 굶겠지 않을까. 그 꿀렁 죽가마를 머리다 에다 막 무쇠가마를 산꼭대기를 올렸다 뗐단 말입니다. 톱을 뗐다 알려서. 그럼 전투 다 끝난 다음에 대원들인데 그 죽가마를 내려서 죽을 뻔하니까 머리만큼 이렇게 다 타서. 근데 그 솥을 이거는 그냥 사실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 우리는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다 지어낸 얘기야. 다 지어낸 얘기. 잠깐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배웠으니까 그거에 충성으로 그러면 배운 거지. 안선미 여명위원장은 이거 가마솥 이거 진짜일까요? 그때는 교양적 가치 있게 진짜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진짜라고 했지만 여기야 보면 공병부대 대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가짜겠죠. 가짜겠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그리고요, 지금 이거 김정숙이 따라 배우기라는 걸 지금 주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숙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쌀이 나무 한 가지는 꽂기 쉽지만 아름돌이 나무는 꽂지 못하리. 아니 글쎄 그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성들도 다 같이 뭉치면 우리는 그 어떤 원수도 뭉친 힘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을 감화교양시키면서 이 여성들을 혁명적으로 늘 이렇게 달구고 볶고 지치고 하면서 이 여성들을 데리고 동상에 나가서 그냥 이 물걸레도 닦고 도로길에 나가서 도로 청소도 다 하면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꽃다발 흔들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막 또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배급을 얼마 주는 줄 알아요? 애기들만큼 먹으라고 300g을 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상하게 북한은 이게 꽃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꽃이 흔들죠. 많아 종이꽃. 그 꽃수술을 흔드는 거는 그거 어떻게 연습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북한에 가셨을 적에 북한 여명원들이 환영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북한이 많이 자유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한 나라 대통령이 오는데 정말 줄 쫙 서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아주 많이 지금 자유화돼서 다 이 손을 흔드는 것도 있고. 네, 한번 시범 좀 저희가 꽃을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꽃을 이렇게 재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할게 쳐요. 할게 치고 검은 구름 몰아치고 무유하게 바람 불어도 노래 같이 하세요. 노래 같이 하세요. 검은 구름 몰아치고 유혹의 바람 불어도 강도성 따라서 사회주의 어간에 또 구호가 있어요. 구호도 부르거든요. 사회주의 제일세. 제일이다. 사회주의 지키세. 지키세. 기구 100% 수행하고 돌아오세요. 아, 나 눈물 난다.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 귀엽다면 오늘 당장 감옥이야. 그래요? 안선미 선생님, 지난 시절 그 선생님한테 당한 그 불쌍한 여명원들한테 어떻게 미안한 마음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참 죄송하죠. 뭐 내가 어떤 거 잘못했는가, 내가 오직 당을 받든다고 하면서 여맹원들을 어떻게 못 살게 구르는가, 자유 없이 그래서 사상적으로 억울하게 막 얽매어놓고 사상투쟁을 하고 눈물 떨구고 이렇게 한 게 참 죄송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만갑에 나와서 이렇게 막 외치고 나도 시름 잊어놓고 언제부터 바로 펴고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서로가 피해자라는 말이 이럴 때 나와요. 서로가 피해자. 아까 돌격대에서 고생하신 분들 또 뭐 이런 분들 이게 완장을 채워주면 자기도 모르게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피해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